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금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416회 제주도 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에 대해 도민고통과 생계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지 못해 게 돼서 도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도의회 예결위원회가 심사 보류의 이유로 제시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관련해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도의회 읍면동과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지난 연말에 2023년 본예산을 하면서 그러한 조건부 동의, 부동의 그리고 동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집행부가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의회가 충분히 알 수 있던 사항이고 추경과 관련해서 사전에 이렇게 논의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협의 과정에서도 진행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의회에서는 새로 6월 달에 심사하더라도 현재 예산안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예결위원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사 보류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안건을 조례안건을 올렸을 때 심사 보류가 되면 펜딩된 상태로 도의회에서 다시 다음 회기 때 심사하는 그런 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안건, 추가 경정 예산안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임이나 이런 부분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예결이 그 과정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빨리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라도 해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악산 관련 예산이 가장 핵심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협의가 나옵니까? 송악산도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된 사업 중에서 도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직접적인 이유는 도와 도의회 간의 소통 부족이 결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소통은 소리도 양쪽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 소통은 쌍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내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실무 총괄 책임자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도민들께 이런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위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 이런 부분은 질문은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악산에 대해서 경관사유화 방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어떤 이미 형성된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도에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협의를 해나가겠다 해서 동의를 받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계획안이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심의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은 도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기가 시작되기 전부터라도 충분히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드리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부적정 사업에 대해서 절차가 어쨌다는 거를 의회와 사전 동의가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와 사전 동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 의회에서가 지금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나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안부 질의에서도 최근에 나왔지만 동의나
뭐 일부 동의, 조건부 동의가 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조건부 동의는 위에와 도의 관계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걸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빚어질 수가 있어서 이번 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조건부 동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 부동의만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어떠한 사업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건히 저희들이 동의, 부동의를 할 수 있거든요. 기존의 방식과 다른 체계를 뭔가 도입. 우리가 지금 세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 결국은 기재부에서도 세수 펑크 날 걸 정확하게 그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하반기에는 또 제주도도 기출 구조 조정의 어떤 그런 것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 예산에 뭐 법정 필수 경비 같은 걸 잘랐다가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반영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 현안 사업으로 많이 가져갔던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에 추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소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필수 경비 삭감이나 이런 그 관행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집행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대학가에 지금 1,000원의 아침밥 무권리를 한다고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는데 당장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회와 일정을 잡든가 일정을 안 잡힌다면 뭐 이사 일정에 관해서는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기본적으로 의회가 심사 보류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하면서도 의회도 도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해서 의장님께서 도민께 송구하다는 말씀하셨고 제 지사님 입장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사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이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쨌든 내년 뭐 내후년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면 지사님 공약 사업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가끔 이번에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지사 공약을 뭐 이렇게 많이 태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지사라는 자리는 공약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자리입니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곧 민생과 관련된 일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와 관련된 예산이 보이지 않는 그 저변에는 부지 매입비 같은 게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데 부지 매입비가 좀 큽니다. 송악산, 제주도 버스 외차지,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공공주택 임대사업 그 관련된 부지 매입입니다. 위에서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왜 보조금 심의를 재거치느냐, 다시 거치느냐, 저희들은 그것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어떤 보조금이 예산 편성 이전에 이게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다시 위회와 어떤 결정을 해서 다시 그 보조금 심의원에서 의결을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의결해 주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부적정한 사업인데 과거에 다시 적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위원회가 똑같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를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그겁니다. 부동의할 사업은 정확히 부동의해서 명확하게 원칙과 기준을 성립해야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요. 그 위원회에 존립한 어떤 가치나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한번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실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1년에 심사하는 게 한 9,700건 정도가 됩니다. 15분이 굉장히 많은 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9,700건에 대한 회의록을 남길 수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부적정권에 대해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부적정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전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서 기록화돼서 남겨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새로운 위원회하고 같이 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Now I'm free.